19세기 노동으로 지친 중국 하층민들은 중독성이 강한 아편을 처음 맛보고 그 중독에 빠지게 되어 중국은 혼란의 시기를 보냅니다. 그 피해는 사회를 집어삼킬 정도였죠. 영국으로부터 들어오는 아편으로 인해 중독자 수가 급격히 많아져 중국은 인구의 4분의 1이 아편을 피워대기 시작했습니다. 이러한 아편의 대금을 은으로 지불하다 보니 영국으로 빠져나가는 은은 엄청났고 결국 중국의 재정은 파탄나기 시작했습니다. 이에 중국에선 아편을 금지시키는 명령이 떨어지고 영국은 어떻게 해서든지 아편을 수출하고자 했기 때문에 온갖 구실을 만들어서 중국에 전쟁을 일으켰습니다. 무력으로 중국을 점령하고 아편을 강제로 수출하겠다는 것이었죠. 백년국지 중국은 1차, 2차 아편 전쟁에서 모두 처참하게 깨지고 향후 100년간 중국 대륙은 서양과 일본 제국주의에 침탈당하는 치욕을 겪게 됩니다. 이러한 경동의 시간 속에서 1893년 12월 중국 후난성에서 마오쩌둥이 태어났습니다. 부유한 농부의 집안에서 자란 그는 역사와 책에 관심이 많았습니다. 그가 중학교 때 청나라는 이미 만국의 길을 걷고 있었고 중국에서는 청나라를 무너뜨리고 처음으로 공화국의 탄생을 알리는 신의 혁명이 일어났습니다. 진시황이 진나라를 세운 이래 약 2000년간 존속한 절대 권력으로 통치하는 형태가 사라진 것이죠. 신의 혁명이 발생했을 당시 중학생인 마오쩌둥은 혁명군으로 과담하기도 하였습니다. 그리고 성인이 된 그는 여러 도서와 활동으로 공산주의 사상에 완전히 매료되었고 당시만 해도 많이 알려지지 않은 공산당에 입당하게 됩니다. 1912년 청나라가 멸망한 이후 주인 없는 중국 대륙은 군사력을 잡은 군인들이 전국 각지를 통치하는 시대가 되어버립니다. 그들은 군사력을 이용해 자신들의 영향력을 펼쳤는데 전국 곳곳에 군사력을 쥐고 있는 일명 군벌들의 대립은 마침내 전쟁으로까지 번지게 됩니다. 그에 따른 군사력 유지비는 일반 농민과 상인을 약탈하거나 아편을 판매하는 방법으로 조달되었습니다. 이처럼 국민은 군벌의 가혹한 착취에 시달리며 외부에선 이 틈을 이용해 중국을 먹으려는 거센 침략이 심화되면서 중국 사회를 바닥부터 바꾸려는 정치사회 세력이 대두되기 시작합니다. 이 두 세력은 서로 성격이 달랐지만 사회에 혼란을 가져오는 군벌들을 타도하고 중국의 주권을 확립하기 위해 서로 힘을 합쳐야 한다며 국공합작을 약속합니다. 한마디로 국민당과 공산당이 손을 잡은 것이죠. 그렇게 양측의 국공합작으로 이들은 서로에 대한 견제를 멈추고 모든 힘을 군벌 타도에 집중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하지만 1925년 군벌 타도에 가장 앞서던 국민당의 순원이 사망하자 국민당과 공산당 사이에 새로운 양상이 전개됩니다. 군벌 타도는 어느 정도 해결이 됐지만 국민당 내에서 공산당을 배척하려는 움직임을 드러내기 시작한 것이죠. 공산당의 영향력이 점점 커지는 것을 두려워한 당시 국민당의 우두머리 장제스는 1927년 4월 12일에 상하이에서 공산당원을 추방하고 살해하는 쿠데타를 일으켰고 공산당은 상당한 피해를 입게 됩니다. 일명 4.12 쿠데타가 일어난 것입니다. 국민당과의 국공합작이 결렬되면서 큰 타격을 입은 공산당은 마오쩌둥을 중심으로 농촌 지역에서의 세력 확장에 주력하였습니다. 이들의 크고 작은 싸움은 10년 동안 지속되었으며 1931년 일본이 중국을 침략함으로써 그 전개가 바뀌게 됩니다. 당시 일본을 포함한 전 세계는 경제 대공황으로 힘든 시기를 보내고 있었습니다. 일본은 이러한 대공황은 중국의 만주를 점령하면 해결할 수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만주를 점령하고 이곳을 일본 제품의 시장이자 원료 공급지로 운영하고자 했던 것이죠. 이때 공산당의 마오쩌둥은 일본에 대항하고 싶었지만 우선 국민당의 군대의 거센 공격을 벗어나기 위해 멸망 직전에 있는 10만 명의 공산당 세력을 이끌고 새 근거지를 찾아 서쪽으로 9,600km를 걷는 대장정을 떠나게 됩니다. 큰 산맥과 강을 건너 장장 13개월 동안 걸었으며 10만 명에서 시작한 여정은 도착했을 때는 6,000명만 남을 만큼 힘들었다고 합니다. 만주사변으로 일본의 중국 침략이 극심해지자 공산당은 일본에 대항하기 위해 우선 공산당과 민주당이 합치자는 주장이 나오게 됩니다. 국민들도 일본의 침략의 내전을 멈추고 항의를 외치는 분위기였던 것입니다. 하지만 공산당의 통일 전선과는 반대로 국민당의 장제스는 내부를 평정해야 된다며 공산당 토벌을 계속해서 진행합니다. 그리고 중국의 시안으로 가서 북방의 군벌 장쉐량을 끌어들여 공산당의 배후를 공격할 것을 요구합니다.
그런데 그의 기대와는 다르게 장시량은 오히려 군대를 이끌고 장제스를 감금해버리는 대사건이 발생하는데, 장제스를 감금한 장시량 또한 공산당과의 내전을 멈추고 당장 일본과 싸울 것을 요구한 것이죠. 사실 장세량은 그의 아버지인 장쩌린이 일본군에 의해 폭사되었을 뿐만 아니라 일본이 만주를 점령했을 때 그가 있었던 동북 삼성에서 쫓겨나 있는 상태였기 때문에 항일 투쟁이 절실했습니다. 여기에 부인 숭메이링의 설득으로 장제스는 결국 공산당의 2인자 저원라이와 협상을 하게 됩니다. 국민당과 공산당의 전쟁이 중지되고 또다시 일본 토벌을 위한 국공합작을 약속한 것입니다. 극적으로 석방된 장제스는 국민들의 요구에 부응하여 국민당 역시 공산당과 협력 관계를 모색하게 되었으며 제2차 국공합작이 이루어져 일본에 대항하게 됩니다. 1937년 7월 일본의 선제 공격으로 아시아 최대 규모의 중일 전쟁이 발발하게 됩니다. 중일 전쟁에 관한 긴 스토리는 따로 영상으로 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1937년부터 1945년까지 8년간의 중일 전쟁 기간 중국인들은 이루 헤아릴 수 없는 피해를 입게 되고 2차 세계대전에서 일본이 항복함에 따라 중일 전쟁도 종료됩니다. 그렇게 일본의 간섭에서 벗어난 중국은 국민의 여망을 배경으로 국민당의 장제스와 공산당의 마오쩌둥이 평화협정을 개최합니다. 약 한 달 반 동안 충칭에서 장제스와 마오쩌둥이 만나 서로 싸우는 것을 피하고 각 당파의 평등한 지위를 인정해주는 합의를 도출해내죠. 그러나 이러한 합의에도 불구하고 양측 간의 갈등이 지속되었으며 어떠한 일이 있어도 내전을 피하고 신중국을 건설하자는 약속은 파기됩니다. 초기에 국민당의 군대는 병력, 장비, 보급 등 모든 면에서 공산당의 군대보다 우세했고 특히 국민당은 미국의 지원을 받아 무장하고 있어서 군사력은 공산당보다 약 4배에 달할 만큼 압도적이었습니다. 내전은 국민당의 압살로 끝이 날 줄 알았지만 마오쩌둥은 이에 맞서 강경히 싸웠고 1946년 전면적인 내전으로 돌입하게 됩니다. 허나 민심은 국민당을 떠나 공산당으로 기운 상황에서 국민당은 전투에서 전략적 실수를 함에 따라 공산당은 베이징과 난징에 이어 중국 대륙 최대의 도시 상하이까지 손에 넣게 됩니다. 마오쩌둥의 공산당이 중국 전역을 휩쓸어 버린 것이죠. 1949년 10월 1일 중국의 대부분을 점령한 마오쩌둥은 베이징의 중화인민공화국의 수립을 선포하고 국가 주석에 취임합니다. 또한 국민당을 완전히 몰아내고자 국가 주석으로 취임한 지 2주 만에 광저우 접수에 나섰습니다. 그리고 곧바로 국민당이 세운 중화민국 정부의 임시수도 충칭마저 함락시키며 장제스는 가능한 모든 것들을 중국의 옆에 있는 작은 섬 대만으로 이동시킵니다. 그리고 탈출한 장제스가 그곳에서 중화민국 정부를 수립하여 대만의 초대 총통의 자리에 오르게 됩니다. 1차부터 2차까지 20년이 넘는 기간 동안 계속된 내전에서 공산당이 최후의 승자가 되었고 중국 대륙과 타이완에는 각기 다른 정부가 들어서게 됩니다.